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냉장고 탈취제로만 쓰다 버리십니다. 신장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740명을 30개월간 추적했습니다. 이것을 드신 분들은 신장 기능 악화를 61%나 막았습니다. 드시지 않은 분들은 17명 중 약 3명이 결국 투석까지 갔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그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수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그 범인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어딘가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범인을 추적하고 범인을 제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신장이 얼마나 조용히 망가지는지. 둘째, 그 범인의 정체. 셋째, 임상시험으로 증명된 집에서 쓸 수 있는 해결책. 넷째, 신장 건강을 넘어 운동, 장 건강, 구강까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피해 현황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허리가 아프다, 소변색이 이상하다, 몸이 붓는다. 대부분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신장 전문 의료기관의 자료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자신이 아픈지 제대로 아는 분이 6%를 넘지 않습니다. 즉,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어도 94%의 분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기관이 조용히 오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혀도 처음에는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이 탁해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분들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25.1%입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35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오정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살이셨고 오래도록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건강에 꽤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셨고 음식도 가려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가라는 느낌도 없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단지 검사 수치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정희 씨는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정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젊어서부터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장은 그 사이 조용히 보내야 할 노폐물을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범인을 만나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를 물어보실 때 당뇨, 고혈압, 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그 범인의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범인의 이름은 대사성 산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혈액이 너무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혈액은 항상 약한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주 좁은 범위 7.35에서 7.45 사이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몸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정상적으로는 폐와 신장이 함께 이 균형을 지킵니다. 폐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신장은 중탄산이온이라는 것을 만들어 산을 중화시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합니다. 혈액이 점점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것이 대사성 산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대사성 산증이 생기면 뼈와 근육세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장 기능 감소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악순환입니다.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이 약해진다. 산이 쌓인다. 산이 쌓이니 뼈와 근육이 더 약해진다. 그러면 신장이 더 나빠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충청북도 음성에 배성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살이셨고 오랫동안 공장 감독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드신 지 8년이 넘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혈액이 평소보다 약간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사성 산증이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서 산이 쌓이고 그 산이 근육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배성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었는데 근육이 빠지니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이 거기 있었네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만성 콩팥병이 심한 단계로 진행되면 심혈관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10배에서 3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신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혈관, 근육, 뼈,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다행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여러분 집안에 이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범인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시거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란 상자 혹은 하얀 봉지가 있지 않으신가요? 냄새 제거용으로. 아니면 빵 만들 때 넣으시는 그것,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가 흔히 베이킹소다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게 그 우리가 범인을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깐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 재료가 신장을 지킨다니 말이 되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신장학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2009년 영국 로열 런던 병원 연구팀이 만성신장병과 대사성 산증이 있는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한 그룹에는 매일 베이킹소다를 투여했고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베이킹소다를 복용한 그룹의 신장 기능 감퇴 속도가 다른 그룹보다 3분의 2나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비교해보면 베이킹소다 그룹은 9%, 위약 그룹은 45%였습니다. 5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740명을 30개월간 추적했습니다. 신장 기능 악화를 61%나 막았고 투석이 필요한 단계로 진행한 비율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두 연구가 모두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혈액 안의 산을 중화시켜 대사성 산증을 막고 신장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혈액에서 산을 만나 중화시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혈액의 산성도가 낮아집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도와주는 겁니다. 공장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공장이 과부하 걸릴 때 외주 도움이 들어오는 셈이죠. 신장 부담이 줄어들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깁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강복순 씨, 73세 분이셨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딸이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걱정하며 여러 영양제를 사드렸는데 몇 달째 수치가 좋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탄산수소 나트륨 복용을 권유하셨습니다. 강복순 씨는 처음에 의아해 하셨다고 합니다. 요리에 쓰는 그걸 먹어도 되나 하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때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강복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비싼 거 사다 줬는데 결국 이게 더 효과 있더라고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약 600mg씩 3번 식사와 함께 드시는 방법이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계량 스푼으로 보면 대략 작은 스푼의 4분의 1 정도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에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신장이 좋은 분들이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대사성 산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의사지도 아래 드실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탄산수소 나트륨이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나요? 라고요. 이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드릴 차례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효능이 신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이 물질을 들여다볼수록 우리 몸 곳곳에서 놀라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과 운동 능력입니다. 국제스포츠영양학회에서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운동 능력 향상 물질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할 때 근육 속에서 수소이온이라는 산성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수소이온이 쌓이면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흔히 젖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이 수소이온 때문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드시면 혈액 안에 중탄산이온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근육 밖으로 더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같은 분들도 빠른 걷기나 가벼운 체조를 하실 때 조금 더 덜 지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 건강입니다. 이건 좀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장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음식이 위장을 지나 소장으로 내려올 때 췌장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자연적으로 분비됩니다. 위산을 중화시켜 소화 효소가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장과 신장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장-장 연결축이라는 개념인데요. 장 점막이 튼튼하면 장에서 생기는 독소와 염증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 장 점막의 단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이 연결고리는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도원 씨, 68세 분이셨습니다. 늘 과식을 하시는 편이라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특히 속 쓰림이 자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산제를 처방받으셨는데 사용하다 보니 탄산수소 나트륨이 성분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식후에 소량을 물에 타드시는 습관을 가지게 되셨고 속쓰림도 줄고 장이 편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도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 게 이제는 훨씬 나아졌어요. 제산제 살 돈이 아껴지니까 오히려 좋아요. 세 번째, 구강 건강입니다. 우리 입 안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나쁜 균들은 음식 속 당분을 먹고 산을 만들어냅니다. 그 산이 치아 에나멜을 녹이고 충치를 만들고 잇몸을 상하게 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입안을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으로 입을 헹군 결과 치매 산도가 높아지고 나쁜 세균수가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한 구강 항균제처럼 좋은 균까지 모두 없애는 게 아니라 입 안 환경 자체를 나쁜 균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좋은 균은 살리면서 나쁜 균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최명래 씨, 76세 분이셨습니다. 치과를 자주 다니셨는데 이가 약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입 헹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커피 마신 후, 밥 먹은 후 물에 소량 타서 30초 헹구고 뱉는 방법이었습니다. 6개월 후 치과 검진에서 치아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최명래 씨는 치과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내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신장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한 검사는 세 가지면 됩니다. 혈압 측정, 소변 검사, 그리고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보시면 현재 신장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된 항목들입니다.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검사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크레아티닌은 우리 근육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장이 이것을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다음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실 때 크레아티닌 수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60세 이상이신 분, 비만인 분, 통풍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신장질환이 있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신장기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없어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된장찌개, 김치, 장아찌 등 전통 음식을 많이 드시지요. 이런 음식들이 맛은 좋지만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국물을 반만 드신다든지 간을 조금 싱겁게 하신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 소금을 30%만 줄여보세요. 처음 2주 정도는 싱겁게 느껴지시다가 서서히 적응이 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기관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묽어야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이미 심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물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당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이 줄어들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드시는 단백질 양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대사성 산증이었습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면 신장이 더 빨리 나빠지고 뼈와 근육까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혈관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범인을 막는 도구는 놀랍게도 집 부엌에 있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였습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신장 기능 악화를 61%나 막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장 질환이 빠르게 진행된 비율이 베이킹 소다 그룹에서 9%, 그렇지 않은 그룹은 45%였습니다. 이것의 효과가 신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덜 지칠 수 있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단 음식 후 입안을 헹구면 나쁜 균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할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이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내용 중에 가족이 생각나신 분 계신가요? 우리 가족 중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자녀, 형제,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신장 기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사성 산증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혈액을 수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장 물은 항상 적절한 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산성이 강하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눈이 따갑고 피부가 상하죠. 우리 몸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가 너무 강해지면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몸에서는 이 균형을 누가 지킬까요? 주로 폐와 신장입니다. 폐는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장은 중탄산이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두 기관이 팀을 이뤄서 수영장 물을 관리하는 셈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중탄산이온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영장 관리팀에서 한 명이 빠진 셈이죠. 서서히, 아주 서서히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몸이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됩니다. 오래서 계시기 힘드셨거나 작은 충격에도 뼈가 다치셨던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이것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이 분해됩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근육 단백질이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약해진다고 느끼신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 신장 기능이 더욱 빠르게 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악순환이죠. 빠져나가는 칼슘과 분해되는 단백질이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장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뼈, 근육,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녹으면 중탄산이온을 공급합니다. 신장이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물질을 바깥에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수영장 관리팀의 부족한 인원을 외부에서 지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혈액산도가 안정되면 뼈에서 칼슘이 덜 빠져나옵니다. 근육 분해 속도가 줄어듭니다. 신장에 가는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범인은 대사성 산증이었습니다. 범인이 저지르는 범행은 뼈 약화, 근육 손실,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그리고 범인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탄산수소 나트륨, 집 부엌에 있는 베이킹소다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이 우리 신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 안에서 소화되면서 산을 만들기도 하고 알칼리성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육류, 가공식품, 흰쌀밥만 드시는 식단은 산성 부하가 높습니다. 반면 채소, 과일, 견과류는 소화되면서 중탄산이온의 전구체, 즉 알칼리성 물질의 재료가 되는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는 사실 신장에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된장, 청국장은 짜기는 하지만 콩발효 식품으로 몸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다만 짠 것이 문제이니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고구마, 애호박, 오이 같은 채소들도 좋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이 높은 음식의 경우 오히려 주의하셔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 등장하신 분들을 기억하시나요? 경남 거창의 오정희 씨는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 이상을 발견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의사지도 아래 탄산수소 나트륨 복용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충북음성의 배성호 씨는 근육이 빠지는 원인을 알게 되셨고 식단 조절과 함께 신장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남 나주의 강복순 씨는 딸이 사다 준 영양제보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권유한 탄산수소 나트륨이 더 효과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경기 안성의 이도원 씨는 속쓰림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해지셨습니다. 강원 원주의 최명래 씨는 구강 위생 습관을 바꾸고 치과 방문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알고 나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 알아가려는 그 마음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알고 나서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은 정말 고마운 기관입니다.
매일 15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고 1.5리터 정도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말도 없이, 불평도 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자주 잊고 삽니다. 오늘부터는 신장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짠 음식 조금 줄여주시고 물 한 잔 더 챙겨 드시고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탄산수소 나트륨에 대해 여쭤보세요. 작은 관심이 신장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몸을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신장이 괜찮겠지.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장에 대한 오해가 참 많거든요. 오늘 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허리가 안 아프면 신장이 괜찮다. 허리 통증이 신장 문제를 의미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장 쪽에서 오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콩팥병은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허리가 괜찮다고 신장이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 소변색이 맑으면 신장이 건강하다. 맑은 소변이 신장 건강의 지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어도 초기에는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그게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울 보는 것처럼 화장실 가실 때마다 소변 상태를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거품이 유달리 많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좋아진다. 물이 신장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물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물을 처리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이 몸 안에 쌓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가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오해, 신장이 나빠지면 무조건 투석이다. 이 생각 때문에 검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더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투석 단계로 가는 것을 수십 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 개선, 원인 질환 관리, 그리고 적절한 의료 도움으로 신장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고 방치하다가 투석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두려움보다는 춤이 우선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갖고 계셨던 분이 혹시 계셨나요? 지금 알게 되셨으니 충분합니다. 아는 것이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물려받은 강인함으로 자식들 키우고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몸을 썼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몸이 수십 년간 해준 고마운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장 하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잠자는 시간에도 쉼없이 혈액을 걸러주는 그 기관에게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이제 우리 신장 건강을 위한 아주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드세요. 공복에 물 한 컵이 혈액을 희석시키고 신장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속 탄산수소 나트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신장 생각을 해보자 하고요. 둘째,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찌개와 국이 우리 식탁에서 빠지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시면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나트륨 섭취가 훨씬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지만 신장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셋째,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보세요.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 현미밥과 나물 반찬. 우리 전통 식단 안에 이미 신장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던 그 소박한 상차림이 사실 신장에도 좋은 식단이었습니다. 넷째, 담배를 피우신다면 지금이 바로 줄이실 때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높이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식들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담배 하나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관절이 아프다고, 두통이 있다고 비처방 진통제를 오래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진통제들 중 일부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성분을 모르는 약을 오래 드시는 것은 신장 건강에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하시기 어려우시면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 물 한 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몸의 여러 기관들이 조금씩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어서 우리가 그 기관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썼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조금씩 보살펴 드리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신장한테 조금 쉬게 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짠 음식 줄여주고, 물 조금 더 챙겨주고, 검사 한 번씩 받아주고, 그게 우리가 신장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우리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범인은 대사성 산증이었습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면 뼈, 근육, 심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을 제압하는 무기는 놀랍게도 이미 집 부엌에 있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였습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신장 기능 악화를 61%나 막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효능은 신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운동시 근육을 더 오래 버티게 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구강 환경을 건강하게 바꾸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은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지 개인 처방이 아닙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다음 식사에서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건강검진 때 크레아티닌 수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는 것이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즐겁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